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자, 랄프 웬조 1963년부터 68년까지는 소형주가 대형 우량주보다 투자 수익률이 더 높았다. 그리고 그 다음 69년부터 74년까지 유명했죠. 니프티 50, 블루칩, 대형주가 엄청 강세였고 이때부터 이제 물가 쇼크가 왔던 시절이죠.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했었는데 74년 말부터 83년 중반까지 무려 8년 반 동안 소형주의 기세가 등등했다. 그래서 폴 볼커가 이때 금리를 20%까지 올렸다고 하죠. 1980년도에. 그래서 이때 이 시기에 워런 버핏과 랄프 웬저가 엄청난 이제 성과를 냈었다고 합니다. 뭐 또 그 다음에 또 대형주가 시장을 이끌었고, 그리고 최근을 보면은 2000년에 닷컴 버블 붕괴 후 2006년까지 가치주가 강세였다. 그리고 한국 증시는 07년까지 강세였죠. 중국 때문에. 배경이 뭐냐? 닷컴 버블 붕괴 후에 뭐 그때 이제 뭐 MS도 엄청 떨어졌고 아마존이 뭐 90% 이상 하락했다고 하죠. 고점 대비해서. 그리고 04년에 기준금리 1%에서 06년 8월까지 2년 기간 동안 무려 4.25%를 인상을 해서 5.25%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06년 8월에. 중요한 게 요 고금리를 1년간 유지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이렇게. 공식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럼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현재 이제 4.5%인데요.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인상을 해서 4.75, 한 5%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죠. 지금 상황을 보면은 빅테크의 비중이 미국에서 최고가 21년도에 25%까지였는데, 그래서 사실 17년, 18년, 19년, 21년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어요. 빅테크 비중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쏠려 있다. 뭐, 버핏 지수가 너무 높다. 그래서 안 무너지다가 결국은 이제 대폭락이 일어났죠. 그래서 최고가 비중이 25%였는데, 현재 19%까지 떨어졌습니다. 빵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최근에 뭐 테슬라가 급락을 했고, 애플까지 많이 떨어졌죠. MS까지 떨어지고. 근데 닷컴 버블 당시에 17%까지 갔었기 때문에 여기서 반토막이 날 것이냐. 글쎄요, 뭐 모르겠지만, 뭐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올해 이제 기업 실적이 감소하게 되면은 한 차례 더 폭락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 얘기죠. 그래서 지난 10년간 미국 증시의 기술주, 대형주가 초강세였는데 시기열을 길게 보면 대형주, 소형주, 성장주, 뭐 가치주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올랐었거든요.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것을 믿는다면 향후 수년간 가치주, 중소형주가 강세일 것이다. 그리고 이머징이다. 왜냐? 미국이 이제 그동안 독재를 했기 때문에 이제 평균 회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지난 10년간 오른 게 이제 상쇄가 되겠죠. 좀 낮은 수익률로 상쇄가 되면서 수익률이 연평균 수익률이 10%로 상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좀 기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앞 페이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랄프 웬저 얘기를 계속 하는 게 결국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든 기술주든 고점을 다시 뚫기에는 시간이 상당한 기간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주식을 투자한다 그러면 저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결국은 봐야 된다고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는 좀 크게 벌려면 성장주에서 결국은 벌 수밖에 없어요. 가치주를 조금씩 번다. 가능하죠.
근데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증시에서 그렇게 번다는 게, 왜냐면 저 PBR 시대가 그렇게 해서 큰 돈 번 사람들은 그걸 강조하는데, 그 옛날에 그런 시대가 있었고 이제 그게 안 먹히거든요. 물론 지금 다시 또 그런 시대가 왔는지 모르지만 뭐 아직은 모르니까요. 그래서 한국 증시가 더 좋다, 미국보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실전 포트폴리오인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게 저점이 한 6,000원 약간 이하까지 갔는데 올해 한 9,000원까지 찍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극도의 저평가 종목 신세계 INC, 비관적인 섹터, 건설이 뭐 작살났죠. 하츠 TKG 애강하고 동양 파일도 있고요. 최근에 규제 완화를 많이 했고 실적 저평가주 백산 실적이 엄청 좋은데 주가가 오히려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늘 뭐 1240원까지 깨졌다가 조금 올라왔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모징으로 자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가도 많이 하락했고 그래서 한국, 일본처럼 중국도 그렇고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이제 그 수익성에 영향을 끼치죠. 좋은 쪽으로. 그래서 건자재 쪽을 살펴보면 뭐 간단합니다. 자산 가치가 엄청나고 흑자인 기업인데 3분기 누적으로 봐도 흑자인데 그냥 흑자도 아니고 영업이익률도 꽤 나오고 있고요. 낙폭이 과대다. 물론 안 좋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질 거냐? 오를 거다. 왜냐면 또 금리 인하 시그널이 조금만 있으면 그리고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했죠. 그래서 뭐 올해 주식이 아니 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좋아지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싸면 오른다. 뭐든지 이렇게 핑계를 만들어서. 그래서 미세먼지가 요 한 3일 정도 심했었죠. 그래서 오늘 하츠가 뭐 거의 한 20%까지 찍었던 것 같은데 종가는 10%. 이게 그 미세먼지로 별 반응이 없을 때도 있는데 반응이 또 있죠. 너무 싸니까. 그 자산가치 대비 극도로 싼 소형주는 세력의 타깃이 된다. 테마, 없던 테마도 만들어낸다. 그 TKG 예강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다. 근데 지금 정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핑계를 오를 수 있고요. 동양 파일은 정치 테마, 한동훈 법무장관 테마다.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하치가 시총이 800억인데 단기 금융자산, 투자 부동산까지 하면은 거의 600억이 된다. TKG 예강은 단기 금융자산, 투자 부동산 합치면은 거의 600억. 네, 시총이 더 작죠. 동양 파일은 투자 부동산은 없지만 단기 금융자산이 500억 가까이 있다 해서 자산 가치 대비하면 극도로 싸다. 증시 분위기가 조금만 좋아지면은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달릴 수 있다. 소형주죠, 게다가. 다만 성장성은 없고 장기 투자할 회사는 아니다. 근데 현재 주가로서는 사놓고 기다리면은 나쁘지 않다. 한 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격적 규제 완화를 했죠. 규제 지역을 대부분 해제했습니다. 강남하고 용산 빼놓고 분양가 상한제 완화를 했고 전매 제한 완화 등 그 이주택이 있어도 취등록세 뭐 완화를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이제 뭐 부자한테 감세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연착륙을 시켜야 되니까 경착륙 하면 난리가 나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시장 예상을 넘어선 파격적 규제 완화를 했다. 그래서 금리 인하까지 만약 한다면 또는 금리 인하 시그널이 확실해진다면 그게 더 중요하죠. 주식시장은 선반영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그널이 확실해진다면 뭐 대략 상반기 정도면은 그런 시그널이 뭐 강해질 것 같은데요. 건자재의 확실한 모멘텀이 된다. 하반기 또는 24년이냐.
뭐 이제 그거보다 좀 빠를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3년 기대주 연속 혈당 측정기 이제 사업을 하는 아이센스, 소형 테마주 동양 파일 갤럭시 SM 뭐 말씀드렸고요. 미국 주식은 테슬라, 강력한 현금 흐름 시장 지배력 기술 선도. 뭐 리스크는 있지만 뭐 이거를 몰빵하고 이제 그럴 타이밍은 아니지만 지금 뭐 주가가 폭락하니까 마치 막 회사가 망할 것처럼 하는 거는 팩트는 아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제 추가를 저번에 제가 빠뜨렸는데 TSMC 장기 성장하는 기업이죠. 장기 보유하기에 좀 좋지 않나. 2013년 이후에 연평균 성장률이 13%였다. 근데 이거를 2004년 뭐 한 30년을 보면은 30년은 아니고 한 20년 정도 보면요. 그래도 연평균 성장률이 높은 대단한 회사다. 뭐 삼성전자도 물론 많이 성장을 했고요. 파운드리 글로벌 점유율이 53%다. GPM, OPM 엄청나다. PER 15로 상대적으로 싼 편이다. 좀 올랐죠. 그러니까 올해 실적 기준으로 13.4다. 근데 올해 실적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PBR, ROE 36%, 뭐 어마어마하죠. ROE 보면 미국 기업은 이제 대만 기업이지만 엄청납니다. 이게 자본을 계속 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당으로. 버핏이 4.1빌리언을 매수해서 화제가 됐고 지분이 1.2%다. 과거 16년도에 애플을 PER 11에 매수했는데 그때 갸우뚱했는데 하드웨어 IT 기업을 매수한 게 아니라 서비스 기업을 매수했다. 그때도 이런 분석이 있었죠. 그리고 TSMC는 매출 26%가 애플 향이다. 그리고 AMD, 퀄컴, 엔비디아 등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요. 선진화된 이사회 지난 10년간 가이던스가 정확했다. 특이점은 버핏이 애플과 애플의 최대 공급사인 TSMC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애플 생태계에 들어가면 락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안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TSMC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죠. 반도체가 게다가 필수 소비재화가 된 상황이다. TSMC는 고점 대비 44.6% 하락한 상황이다. 어제 좀 몰랐죠. 그리고 MDD라는 게 있는데 최대 하락폭은 59%다. 그래서 실적이 꾸준한 거에 비해서 이 MDD는 꽤 큰 편입니다. 올해 실적 3분기 누적으로 보면 매출이 4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0% 증가했다. 엄청나죠? CAGR 3%, 13%, 삼성전자하고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고 매출액 영업이익 삼성전자보다 뒤지는데 마진율이 엄청나게 좋다. 그래서 PER을 훨씬 높게 받고 있다. 거의 2배를 받고 있고요. ROE가 벌써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요. 뭐 시총도 차이가 나죠. 우선주 포함해서 봐도 TSMC가 더 크다. 2013년 이후 주가 상승률 비교가 안 되고요. 그리고 주주 환원을 보면은 2004년 이후에 현금 배당을 했고 네번 그 배당을 줄인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로 언급되는 게 중국 대만과 전쟁 가능성이 있다. 근데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죠. 미국, 일본에 공장을 건설하고 싱가포르, 유럽에 공장 추가 건설. 이게 지금 과거에 썼던 내용인데요. 이게 굉장히 구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공장에 1공장이 있었는데 이 공장도 건설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일본에 이미 짓고 있고 독일 드레스덴인가요? 여기다가 지금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SEC 공시인데요. 이제 TSMC의 공시 사항인데 12월 6일에 공시를 했습니다. 기존의 아리조나 그 첫 번째 공장은 이제 4나노 프로세스였는데 2024년에 가동 예정이고 세컨드 팹 제2공장을 건설한다. 3나노 공장이죠. 2026년 이제 완공 예정이고요. 근데 이 두 공장이 한 50조 정도 되는 규모다. 네,
아리조나 역사상 외국인 투자 최대 투자 규모다. 그리고 미국 역사에 있어서 아주 최대 규모 중에 하나다. 외국 투자 역사상. 이게 그래서 IRA 때문에 그렇죠. 자, 중국 대만 전쟁에 대해서 파니칼 보니파스라는 세계적인 석학이 있습니다. 프랑스 이제 분이신데, 대만은 섬이라 탱크가 포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공격이 힘들다. 전쟁 나기 힘들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참전할 거다. 밝혔고요. 근데 중국은 또 대만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강해서 대만을 침공하기는 어렵다. 최근에도 코비드 때문에 중국 경제가 심각하게 안 좋은데 추가적인 위기를 원하지 않는다. 만약에 경제가 더 안 좋아지면은 아무리 뭐 공안이 강하고 뭐 사형을 시켜도 배고픈 걸 참을 수는 없겠죠. 인민들이 뭐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경제적 이해관계, 미국 대입 우려 등으로 침공이 어렵다. 근데 여전히 뭐 블랙스완이라고는 꼽고는 있죠. 그리고 약간 다른 얘기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살상을 줄이는 비공식 정전을 맞을 것이다. 이제 호재가 되는 거죠. 푸틴을 대지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뭐 기사 나온 거 보면 푸틴이 뭐 치매 그 파킨슨병도 있고 그래서 그게 오래 살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어쨌든 하여튼 전쟁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중국 대만이. 그리고 한 가지 추가를 하면 내부자 매수가 상당히 많았다. 8월 말부터 9월 달까지 꽤 많고요. 4만 5천 주, 뭐 5만 주 이상이고 내부자 매도가 또 있었다. 8월 말에서 9월 30일 20만 주. 근데 내부자 매수가 더 많다.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인데 뭐 20만 주부터 해서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 10월 말부터 또 11월 말이고요. 그래서 뭐 요거만 지금 이것만 갖고 계산을 해보면은 약 2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전에 매수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훨씬 많겠죠, 이거보다. 그래서 10월 말이 어느 시점이냐, 주가가 최저점을 찍었을 때거든요. 한 달간 급반등을 하긴 했지만 평균 매수가 한 70불로 잡아도 200억이다. 그래서 내부자 매수까지 있어서 TSMC 뭐 장기 투자 대상으로 삼성전자보다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4Q 실적을 발표하고요. 1월 12일 목요일 타이완 타임으로 2시, 한국으로는 한 3시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전 포트폴리오에 TSMC를 추가하고요. 장기 투자 대상으로 되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